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데뷔입니다. 오늘 증류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증류소로 하기로 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증류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벤네비스 증류소입니다. 벤네비스 증류소를 제가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뭐 병도 엄청나게 많이 마시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뭐 꽤 유명합니다. 네, 유명한 편이고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증류소 중에 좀 제일 네임밸류 있는 증류소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 벤네비스 증류소는 어 일단 그 벤네비스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산이고요. 이 산이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보시면 요 지도인데, 구글 지도인데요. 작아서 잘 안 보실란가 모르겠네. 이 그 가운데에 이제 빨간 표시가 증류소고, 오른쪽 밑에 보면 벤네비스 산이라고 있어요. 이 벤네비스 산 기슭에 있는, 네, 증류소, 벤네비스 증류소입니다. 위치는 지금 하이랜드고요. 약간 그 서편에, 네, 그 스코틀랜드 서편에 있는데, 이게 주변에 뭐 이렇게 큰, 뭐 주변에 갈 만한 증류소가 없어요. 그나마 가깝다 그러면 오반 증류소가 좀 가까운데 그래도 꽤 멉니다. 그래서 뭐 증류소 투어를 간다고 해서 단독으로 가기는 조금 먼 동네입니다. 이 벤네비스 증류소가 그 포트 윌리엄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게 벤네비스 산기슭에 있고요. 원래 벤네비스 산이 그 트레킹이나 뭐 스키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아마 그런 여행자들이 굉장히, 이게 스키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네비스 산입니다. 벤네비스 산이고요. 증류소 이름도 그렇고, 이 벤네비스 산의, 네, 마스코트는 요 하이랜드 카우라고 하는 그 곱슬머리가 눈을 가리는 약간 삽살개 같은 느낌의 소가 이제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네, 이 벤네비스 증류소가 현재까지 거의 한 200년 됐습니다. 아마 2025년에 200주년 기념 보틀이 나올 것 같은데 1825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이 사람의 별명이 롱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롱존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 처음에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그리고 인기가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롱존스 듀 오브 벤네비스라는, 네, 위스키를 이제 인기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이 롱존이라는 위스키가 나중에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듀 오브 벤네비스가 따로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뭐 역사가 좀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 5분 전인데, 아무튼 이 롱존 위스키도 나중에 따로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롱존 위스키가 있었고, 원래 예전 보틀은 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존 맥도날드 듀 오브 벤네비스, 이것도 약간 예전 건 아니고 올드 보틀이긴 한데, 이게 한 60년대 뭐 아마 그 정도 보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 존 맥도날드가 빠지고 그냥 듀 오브 벤네비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1825년에 설립했다가 이제 1908년도에 잠깐 문을 닫았다가, 또 뭐 증류소가 가동된 기간이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41년까지 문을 닫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셉 홉스라는 사람이 증류소를 인수를 해요. 인수를 하면서, 이게 캐나다 사람인데 그 롱존 브랜드를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원래 진 이런 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아예 회사 이름을 롱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로, 네, 바꿔버려요. 그리고 1955년도에 아예 그냥 그 그레인 그 위스키용 그 코페이스티를 설치를 해가지고 몇 안 되는 그 몰트와 그레인 양쪽을 생산하는 증류소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다시 한번 문을 닫고요. 그 사이에 그 위트브레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맥주를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현재도 있는 회사예요. 현재는
그 맥주가 아니라 호텔 체인입니다. 이게 그 런던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영국에서 제일 큰 호텔 체인인데, 아무튼 이 그 위트브레드가 롱존 인터내셔널을 이제 삽니다. 그리고 롱존 인터내셔널이 다시 이제 벤네비스 증류소를 인수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988년도에 그 롱존이 이제 페르노리카에 매각이 됩니다. 페르노리카에 매각이 되고 증류소만 1989년도에 미쓰이 상사를 이제 중개로 해가지고 니카가 인수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증류소는 벤네비스 증류소는 매각을 했는데 롱존 브랜드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롱존 브랜드의 위스키가 이제 페르노리카 소유가 됩니다.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페르노리카에 매각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토모어 증류소 원주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1년까지 벤네비스가 메인이었고 61년 이후에는 토모가 지금 현재 시바스 브라더스 소속이죠. 페르노리카. 토모 이제 위스키가 메인으로 돼서 지금 프랑스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잘 팔리는 위스키라고 합니다. 토모어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있나 봐요. 롱존도 그렇고 토모어도 오피셜 보틀이 프랑스에서만 출시가 됐습니다. 뭐 요건 잡담이었고, 아무튼 이제 1996년도에 니카가 인수한 이후에 이제 최초로 오피셜 싱글 몰트 벤네비스 10년이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니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니카가 인수를 하긴 했는데 인수한 타이밍이 이게 그 타케츠루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타케츠루가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증류소였다 뭐 이랬다곤 합니다만, 결국 이제 일본의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제로 인수한 이후에 벤네비스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그 벤네비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별로 안 준다 뭐 이런. 근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웨어하우스를 새로 짓고, 아마 아사히가 니카를 인수한 이후부터는 자금이 좀 풀렸나 싶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이런 이제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스페셜 보틀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오피셜 정보는 아니고요. 아무튼 벤네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다른 증류소들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류기가 작을수록 뭐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증류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합 워시 스틸이 2개, 스피릿 스틸이 2개인데, 워시 스틸이 25,000리터짜리 2개, 그리고 스피릿 스틸이 20,000리터짜리입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원래 증류소 매니저가 콜린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뭐 스트라스 아일라에 있다가 토모어에 있다가 벤네비스 잠깐 거쳤다가 라프로익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벤네비스로 돌아온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증류소에 메일 몇 번 보낼 때 답변도 해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보니까 메일도 은퇴했다고 나오고. 네. 아무튼 이분이 이제 끝까지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벤네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숙성된 위스키에서 피트의 느낌이 많이 안 나요. 일부 위스키에서만 피트의 느낌이 좀 나고, 대부분 이제 그런 아일라 섬의 피트가 아니라 스페이사이드 지방에서 약간 스모키함을 더해주기 위한 피트 정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30에서 35 ppm 정도의 피트 위스키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굉장히 몰티하고 무겁고 스모키한데, 그 몰티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피트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타입의 위스키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사실은
정확하게 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있습니다. 효모입니다. 효모.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이탈리아 회사의 마우리라는 증류용 효모입니다. 이게 약간 가루 드라이, 그러니까 말린 가루 형태의 효모인데 벤네비스는 특이하게 그 증류용 효모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맥주 효모를 사용합니다. 근데 맥주 효모도 특이하게 그 압착 형식, 이렇게 된 약간 그 벽돌 같이 찐득찐득하게 이제 굳혀놓은 맥주용 효모를 사용하고요. 사실은 대부분 증류소에서 이 그 마우리 효모를 쓰거나 혹은 이렇게 생 이스트, 그 크림 이스트라고 하는데 요걸 사용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증류소에서 배양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맥주 효모를 사용한다는 게 좀 특이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산 자체도 굉장히 오래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생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 회사 특히 니카에 인수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그 생산 스피릿은 50% 이상 일본에 수출이 되고요. 숙성된 원주까지 하면 한 80% 이상 일본에 수출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벤네비스를 사용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가 요 니카 퓨어 블랙, 퓨어 몰트 블랙 위스키가 벤네비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은가라고 이제 의심을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그 위스키들, 블렌디드 위스키들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증류소가 비지터 센터도 문을 닫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도 진행 중이고 심지어 홈페이지도 공사 중입니다. 근데 벤네비스 증류소가 비지터 센터가 있으면 보통 그 리미티드 에디션, 뭐 디스틸러 에디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살 게 없기로 유명합니다. 되레 이 증류소가 있는 포트 윌리엄에 있는 그 리커샵들 이 보트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증류소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투어를 할 목적이 아니면 증류소 한정 보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투어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셜 라인업을 잠깐 보면 원래 벤네비스가 그 코페이 스틸을 사용해서 그레인 위스키도 생산하면서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던 그런 증류소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오피셜 라인업에 블렌디드 위스키와 그다음에 블렌디드 몰트 그리고 싱글 몰트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보틀이 네비스 듀 블루 라벨이라고 이거는 우리로 치면 조니워커 레드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보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듀 오브 벤네비스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원래 전통적인 벤네비스의 그런 보틀 이게 12년짜리 제품이 있는데 실제 직구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도 세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벤네비스를 좋아해서 한번 마셔서 다 같이 아는 분들이랑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블렌디드 위스키의 40도라고 생각하기에는 꽤 어려운 맛이긴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가운데 있는 제품이 이제 글렌코. 글렌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그 벤네비스 증류소가 있는 지명 근처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이 글렌코 이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예요. 근데 뭘 섞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특이한 점은 이게 8년 숙성에 58도짜리입니다. 현재 뭐 계속 출시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8년까지는 확실히 출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증류소 홈페이지가 문을 닫는 바람에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보틀이 벤네비스의 일본 발매 보틀입니다.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보시면 뒤에가 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43도입니다. 지금 왼쪽 끝에 있는 오피셜 벤네비스가
46도짜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43도짜리고, 맛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본인들 취향에 맞는 맛입니다. 제 취향은 약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네비스 자체가 그 증류소가 이제 원활하게 생산을 현재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 생산해도 80% 이상 다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전에도 띄엄띄엄 생산했다 중단했다 해서 그렇게 원주가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셜로 이렇게 고숙성은 안 나오고 뜨문뜨문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들이 좀 나오는 편이고, 처음으로 약간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의 리미티드로 나왔던 게 요 지금 사진 제일 왼쪽에 있는 벤네비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입니다. 대부분 사실은 오피셜은 원주가 별로 없고 약간 그 독립병입자를 통해서 많이 좀 출시가 돼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벤네비스를 좀 마셔봤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독립병입의 위스키를 마셔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피셜이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기도 하고요. 싱글 캐스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로 출시되면 그게 뭐 몇 병이나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왔고, 그래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독립병입으로 많이들 마십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병입으로는 지금 가운데 있는 아람비 클래식이라는 독일에서 벤네비스를 공식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별도로 병입을 한 독립병입자가 좀 유명하고요. 독일에서 좀 인기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독립병입으로도 많이 출시되는 게 독일 회사들 통해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시그나토리나 뭐 카드네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독립병입자들이 벤네비스의 그런 싱글 캐스크 위스키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 혹은 이제 전체적인 평을 보면 맛없다가 잘 없어요.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평균 이상의 맛을 항상 보장해주는, 그리고 이것도 제 개인 사견인데 캐스크랑 별로 상관없이 뭐든 다 맛이 괜찮은 그런 평균적인 그런 평균 이상의 위스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별개 얘기인데 실제로 벤네비스가 스피릿이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합니다. 제가 이제 뭐 영상 외에도 개인적으로 스피릿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거나 뭐 구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컨슈머 시장 말고 독립병입자나 이제 캐스크 투자자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벤네비스 스피릿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오피셜이 잘 안 나오는 디아지오의 스피릿들, 뭐 링크우드라던가 블레아솔이라던가 이런 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요건 여담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명한 증류소로 찾아오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